세리아 2019-20 시즌 지난 주말에 펼쳐졌던 9라운드 경기 리뷰 영상입니다. 일단 사수올로는 주리치치의 결승골로 무려 한 달이 넘는 무승 기간을 끊고 오랜만에 1승을 챙겼습니다. 경기는 그야말로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쇼가 펼쳐진 한판이었습니다. 사수올로의 콘실리 골키퍼의 선방,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베로나의 실베스트리 골키퍼도 연거푸 기가 막힌 선방들을 해내며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이 중거리슛 딱 하나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다소 허무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전의 경기가 한 차례 나왔었죠. 레체가 유벤투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유벤투스 팬들은 착잡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시즌 비싼 돈 주고 사온 데리흐트 말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페널티킥 자판기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데리흐트의 초반 행보인데요. 이번에도 볼이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어요. 날강두가 얼마나 유벤투스에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던 한판이기도 했습니다. 레체전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날강두가 빠지자 유벤투스의 왼쪽 공격이 죽다 못해 아예 전무했습니다. 확실히 오른쪽 공격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데스키는 이제 그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이 경기의 최고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경기에서 피아니치의 허벅지 쪽 부상, 그리고 이과인의 이마 쪽에서 피가 나는 부상이 있었는데요. 둘 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사실 인테르 팬인 저는 유벤투스의 무승부가 반가웠습니다. 1위 탈환의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이쪽도 병신같은 답답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인테르와 파르마 2대2 무승부입니다. 1위 탈환은 무슨 그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죠. Absolutely fucking not. 특히 인테르 특유의 딴 팀 보낸 선수에게 뒤통수 쳐맞기는 또 이어졌습니다. 이번 뒤통수 후리기의 주인공은 인테르에 있었던 얀 카라무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멋진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 그리고 제빠기골의 어시스트까지 해냈습니다. 인테르는 특히 미드필더들의 과부하, 특히 이 브로조비치의 체력 저하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첫 골 실점도 브로조비치의 패스미스로 시작됐었죠. 그도 그럴 것이 브로조비치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양을 뛰어다니는 선수인데다가 센시는 부상, 베시노도 부상, 갈리아르디니는 그냥 병신에 발레로는 콘테가 아예 쓸 생각을 안 하니 도무지 휴식을 줄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이 새끼가 겨울에 파리로 완전 이적해서 그 돈으로 1월에 미드필더를 보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와이프라닌가는 이따위로 주둥이를 털고 있으니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입 좀 닥치자 제발. 아가리 닥쳐 이 개쌍년아. 예, 다음 경기는 제노아와 브레시아의 경기인데 제노아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제노아입니다. 특히 이 경기는 인테르 트래블의 주역이었던 티아고 모타가 제노아 감독으로 치른 감독 데뷔전 경기였는데요. 팀의 6경기 무승을 끊어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세리아 최초의 기록이 한 개 나왔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3명의 선수가 모두 골을 기록한 것은 세리아 역사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트래블 주역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흐뭇했네요. 판데프와 모따입니다. 다음 볼로냐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리그 단독 꼴등 삼프도리아의 부진이 감독이 바뀌어도 나아지지가 않는군요. 특히 지난 시즌 득점왕 칼리아렐라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9경기에 나와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 보이냐면요. 지난 시즌에는 3211분의 플레이 타임에서 26골, 그러니까 약 123분당 한 골씩을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즌은 802분당 한 골을 넣고 있습니다. 대충 작년보다 7배나 골을 못 넣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경기인데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아탈란타가 우디네스를 7대1로 아예 개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사실 우디네스가 먼저 기선을 잡았는데요.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에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우디네스가 PK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비수 오포쿠가 이른 시간 퇴장을 당해버리게 된 것이죠. 이 뒤로 우디네스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아탈란타는 좀 너무한데요. 맨시티한테 이렇게 쳐맞고 와서는 리그에서는 다른 팀을 개패듯이 패고 다닙니다. 아니 진짜 무슨 양아치세요? 직업 양아치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아마드 트라오레가 리그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무려 2002년생 만 17세 어린 선수입니다. 아탈란타의 공격진은 미래도 참 밝습니다. 선두권 경쟁을 하던 팀들이 모두 똥을 쌌던 이번 9라운드였는데요. 유벤투스에 이어서 나폴리도 물을 캤습니다. 강등권에 처져있는 스파를 상대로 승점을 드랍한 것도 심각하지만 나폴리에게는 큰 악재가 생겼습니다. 말퀴스 선수가 이 경기에서 십자인대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폴리에게는 매 시즌 십자인대 부상이 한 번을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굴람도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고생했던 바 있었고, 이제는 십자인대 부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밀리크는 양쪽 십자인대를 번갈아 가며 다쳤던 적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위기의 나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퀴 부상뿐만 아니라 센터백 마놀라스, 풀백 마리오 후이, 역시 풀백 히사이까지 모두 부상인데요. 이쯤 되면 포백 라인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우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공격수 밀리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나폴리인데요. 한간의 소문대로 정말 나폴리가 질라탄을 영입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리노는 홈에서 칼리아리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토리노 수비를 디스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진짜 매 경기 수비가 늘 새롭고 짜릿합니다. 여기서 수비수 4명이 주앙 페드로를 아무도 마크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슈팅을 내주죠. 이 장면도 보시겠어요? 동료 수비수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한 명의 공격수를 붙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쉽게 슈팅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사람 잡아. 사람 잡고 잡아. 그리고 토리노는 진짜 베르디 부진이 너무 심하던데요? 자칫하면 구단 역사상 최악의 영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9번째 경기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두 팀, 로마와 밀란의 경기였습니다. 로마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네요. 부상자가 너무 많아 곤혹스러운 상황의 로마입니다. 결국 센터백 만치니를 미드필더 라인으로 끌어올리는 고육지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밀란의 라인업을 보고 진짜 한숨부터 푹 내쉬게 됐는데요. 그래요. 이번 경기도 피용택 대신에 레앙을 주전 원톱으로 쓴 거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독이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놈들을 기용하는 건 진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수소는 이번 시즌 내내 밀란 템포를 다 끊어먹고 있고 측면에는 레비치라는 우수한 공격 자원이 있으며 빌리아는 제대로 잘 뛰지도 못하는 몸 상태 아닙니까? 특히 저는 수소만 보면 돌아버릴 것 같은데요. 이 장면도 바로 앞에 침투하는 레앙이 있죠. 쌩깝니다. 찬스는 날아가죠. 여기도 보세요. 똑같이 뒷공간을 파는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쌩까고 슈팅 날려요. 얘는 항상 이딴 식입니다. 거기다 차라눌루는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그냥 경기장 머릿수 채워주는 용도로만 뛰었죠. 빌리아는 이제 활동량이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가 조금의 움직임으로 빌리아에게 가는 패스 루트를 가로막잖아요? 그럼 곧바로 밀란의 패스 미스가 유도가 됩니다. 결국 이건 실점으로 이어지죠. 빼야 됩니다, 진짜. 반면 로마는 우려했던 만치니가 미드필더 자리에서 제법 잘해줬고요. 제코를 보면서는 찡했습니다. 팀의 부상자 숫자 때문에 광대골절에도 불구하고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런 안면 마스크를 쓰고도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진짜 멋진 선수입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와 라치오의 경기, 라치오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금씩 라치오의 투톱, 임모빌레와 호아킨 코레아가 함께 꿀맛을 보며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오렌티나의 리베리 키에사 투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기는 임모빌레의 결승골로 2대1로 끝났습니다만 저는 골 직전 상황이 의문스러웠습니다. 파울 같은 상황이 나왔는데요. VAR도 안 본 건 좀 애매했습니다. 리베리는 경기가 끝나고 심판을 밀치며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리베리는 이 행위 때문에 앞으로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피오렌티나로서는 더더욱 어려운 행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9라운드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래저래 좀 바쁩니다. 이 와중에 10라운드가 또 이번 주 중에 치러졌어요. 10라운드 리뷰 영상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